네, 함께해 주실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내 가족의 허리 건강을 지켜주실 분이죠. 김병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자, 오늘 이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척추 질환 이제 뭐 나이를 가리지 않는 그런 질환이다 이런 오명이 또 생겼어요. 젊은층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사실 허리 질환 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걸리는 그쵸. 그런 병으로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상 고등학생도 오고요. 네,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오고요. 네. 네, 이제 뭐 연령대가 굉장히 당겨지는 것 같고 또 예전에는 사실상 나이가 이제 75세 이상 되면 병원 안 오셨어요. 네. 그냥 나이 들어서 아픈 거다. 그렇죠. 그러고 그냥 참으셨죠. 허리병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실상 내원 자체를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레지던트 때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오래전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뭐 70세가 넘어가면은 여러 선생님들이 막 컨퍼런스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아, 그쵸. 예,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20대 환자가 디스크로 오면 어머. 뭐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 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저희 의사들끼리도 약간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한 것처럼.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생하셨던 환자분들 기억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아픈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는 비수술로 정말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게 아파보지 않으면은 사실상 알기 힘들거든요. 그쵸. 우리 서진 아나운서는 디스크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질환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시죠? 예. 네, 이게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처음 커밍아웃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도 디스크 디밍아웃이네요. 환자입니다. 디밍아웃. 디밍아웃.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진료하다가도 목 디스크도 꽤 있어서요. 주사를 종종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맞고 내려오다가 환자분하고 마주쳐가지고 원장님 여기 왜 계시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위로가 되기도 하네요. 환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원장님도 그래서 아프시구나. 저도 아프고 저도 디스크가 안 좋아서 네. 의대생일 때 처음 진료를 받던 과도 저희 신경외과 교수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또 모티브가 돼서 제가 척추 쪽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때 네. 처음 이제 저희 진료를 본 게 학생 때 진료 볼 일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화분 들다가 허리를 어머나. 삐끗해가지고 아이고, 그때 이제 네네. 진료를 보고 저도 디스크 환자가 되었는데 네. 아무튼 이제 진짜 연령을 정말 아우르는 그쵸. 정말 고등학생부터 지금 가장 연령이 많으신 분은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95세. 95세 환자분도 있으셨어요? 네, 95세 환자분은 당연히 있고요. 아, 그죠. 95세가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수술을 하셨어요. 네. 네. 내시경을 받으실 만큼 그렇게 된 거고 야. 오늘 이렇게 주제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시경 치료가 네. 전 연령에 걸쳐서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이런 강의를 통해서 내시경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네. 이제 이유는 사실상 제가 방송 전에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한국경제TV나 아니면 좀 이렇게 우리가 공영방송의 느낌을 많이 받는 곳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축적되지 않은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약간 이런 치료 방법도 있어요라는 의미로 소개를 했는데 그쵸. 오늘은 사실상 이제 내시경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환우회에서도 그렇고 학회에서도 대학에서도 그냥 거의 공인되어져 가는 치료 방법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레지던트 때부터 이미 이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트레이닝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왜 내시경 치료가 필요한가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야기해 주셔서 고등학교 이제 그 척추 질환 환자도 만나 보셨다고 중학생도 만나 보셨다고 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해서 그런지 일하고 공부를 해서 그런지 허리 아픈 청춘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얼마나 많아요, 수적으로? 수적으로
뭐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뭐 숫자를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네네. 화면 보시면서 보면 질환자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는 허리 질환이라는 거는 국민 질환이 됐다고 할 만큼 많아지고 있고 수술과 진료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도 보면은 연령별로도 성별로도 진료 인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성 비율도 매우 늘어났고요. 예전에는 목 디스크 환자도 굉장히 좀 적었었는데 지금은 뭐 아주 대등한 비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전 연령대와 전 성별에 걸쳐 가지고 척추 질환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호발이 많은 연령대는 50대부터 그러네요. 70대까지 그 구간이 가장 두껍네요. 가장 두껍습니다. 예. 가장 두껍고 그리고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는 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은데요. 그러네요. 이제는 근데 정말 성별을 막론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입원 환자의 대다수가 여자 환자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병실을 사용할 때 보면은 이제 다인실 같은 경우에는 성별로 나뉘거든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여자 환자 병실이 없어서 그걸 되게 마련하는 게 애를 먹는 그런 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균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비율이 높아지고 또 하나는 치료 방법이 많아져서 그래요. 예, 예전에는 그냥 약 먹고 끙끙거리면서 앓고 그냥 참으셨던 것들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냥 빨리 치료될 수 있는 것을 1번 목표로 삼으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쉬실 수 있는 환경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다가도 좀 쉬기도 하고 자영업을 하시다가도 좀 이렇게 잠깐 뭐 가게든 일을 조금 더 정리하고 쉬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 이제 경제 활동 자체가 팍팍합니다. 그렇죠. 쉬기는 거의 힘들고요. 예, 아무래도 365일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질환을 묵혀놓지 않고 빨리 치료하는 게 답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환자 숫자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의료 기술의 발전과 또 환자분들의 어떤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생활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서 생기는 의료의 어떤 요구가 높아지면서 그쵸. 점점 환자가 늘어나고 또 치료 방법도 만들어져서 사실상 요즘은 정말로 SNS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K-의료 라는 말을 할 만큼 외국에서 오시는 환자의 비율도 많이 늘어났어요. 아우 멋지십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도 많이 늘어나시고 해외에 거주하시는 우리 재외 국민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맞아요. 치료를 치료받으시고. 받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이 점점 글로벌화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은 것 축하드립니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척추 질환도요. 사실 이제 종류를 따지다 보면 뭐 협착증, 디스크 말고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떤 것들이 주로 좀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가장 큰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그쵸? 허리 디스크하고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일 네. 것 같아요. 두 가지가 가장 많고 요즘은 이제 목 디스크의 비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자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핸드폰 같은 거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태블릿 PC하고 노트북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추 질환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 같고요. 지금 열거된 병들 보면은 생소한 병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생소한 병들이 어떤 게 생소해 보시죠? 강직성 척추염. 그렇죠. 이거는 이제 수술하는 병은 사실 아니고 아. 척추 질환 중에서는 비교적 드문 병이긴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척추염도 진단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건강에 대한 요구가 올라가면서 그렇죠. 예, MRI를 검사하시는 것도 비율이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환들도 사실상 마지막에 발견 당시에는 손쓰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조기 발견이 돼서 조기부터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오늘 열거한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빨리빨리 이제 진단이 돼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많은 노력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허리가 좀 아프다고 해서
바로 병원에 가진 않게 돼요. 일단은 맞아요. 뭐 좀 쉬면 낫겠지라는 생각도 하시고 연세 있는 분들은 아유 뭐 나이 들어서 그러지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걸 좀 꺼리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환자분들은. 가장 큰 거는 이제 제가 척추 질환을 말씀드릴 때 치과 진료를 되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치과도 잘 안 저는 가게 돼요. 전 치과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네. 그래서 너무 이가 시릴 때 가는데 갈 때마다 선생님들 혼나요. 빨리 오셨으면 그냥 금방 끝나는 치료를 묵혀 놓으셔갖고 또 이제 그러니까요. 크라운이라 그래가지고 또 씌우잖아요. 씌워야 되죠. 신경치료. 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묵혀 놓게 되는데 척추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척추관절 질환을 떠올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가서 주사 맞는 것.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MRI 검사가 단순한 검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도 좀 만만치 맞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조금 이게 묵혀놓게 되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아닐까요? 수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통증을 느끼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가 시술을 해야 되는가를 걱정하게 됩니다. 맞아요. 수술 시술은 이제 거의 국민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표시해 놓은 이 두 글자가 가장 많이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이에요. 척추는 수술하면 큰일 난다는데 라는 게 사실 되게 많이 얘기했었고 제가 예전에 했던 방송도 10년 전에 보면은 저게 거의 메인이었어요. 척추 수술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시술은 효과가 없다던데 이게 요즘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두 가지가 수술은 하면 큰일 나고 시술은 하면은 결국에는 다시 또 아프고. 또 아프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병원에 안 가시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루게 아무래도 되고. 진입장벽이 보다 낮은 가벼운 치료들을 계속 찾아다니시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떤 새로운 이름들 그리고 또 새로운 컨셉이라든지 새로운 선생님을 되게 많이 찾아갔고 그러면서 이제 또 기웃기웃하시게 돼요. 환자의 마음이라는 거는 정말로 절실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절실한 마음에 붙잡으려고 하시는데 오늘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치료 단계별 이제 척추 치료법도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짚어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다 읊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자, 그냥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요. 비수술이 있고 수술이 있다는 거고 그 중간 단계에 이제 시술이라든지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채소 침습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채소 침습 수술에 해당되는 내시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러고 네. 많은 내시경 중에서도 제가 주로 하고 있는 PSLD 단일공 내시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PSLD 단일공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고요.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는데 며칠 전부터 허리가 아픕니다라고 하셨어요. 진통제 드셨고 아직 병원은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쉬면 나아질까요? 자전거 예, 타다가 맞습니다. 허리가 좀 아프시다고 하셨네요. 뭐 지금 거의 근쪽 처방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근쪽 처방인데 쉬면은 나아지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40대니까 매우 젊죠. 그래서 쉬면 나아질 수 있는데 만일의 통증의 양상이 좀 걷기 힘들 정도로 쩌릿쩌릿하거나 허리를 가누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병원 오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주사라든지 이런 거 맞거나 아니면은 물리치료 중에서도 단순 물리치료보다는 조금 특수하게 치료적인 효과가 강한 걸 좀 받으시면은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담 결리듯이 이렇게 좀 오는 근육통의 양상이거나 그러면은 쉬시면 좋아지고요. 자전거를 무리하고 이러시다가 잠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잠깐 운동이나 이런 거를 조금 스탑하시고 네. 좀 쉬어보셔도 좋아지실 수 있는 증상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좀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아, 70입니다. 네, 70 되시고 지금 이제 어디가 불편하신지 김병 원장님과 인사 먼저 나누시고요. 증상 설명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병호 원장입니다. 네. 예, 투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죠. 예, 저는 네네. 그 1년 전에,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네네. 척추 골절, 압박골절을 당해서 넘어졌어요. 넘어지셨군요. 예. 네. 예, 그래서 뒤로 넘어졌는데 압박골절이 됐다는데요. 네네. 아, 수술을 못했어요. 수술을요? 예. 네. 왜요? 이유가 뭐였죠? 호밀도가 중간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높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못했어요. 뭐 때문에 못했다고요? 정확하게요? 호밀도. 아, 골밀도가 낮아서 호밀도가 네. 저 수술할 고밀도가 아니래요. 아, 뼈가 너무 약하군요. 아니요, 나 약하다는 게 아니라 좋다는 고밀도가 아, 좋대요. 골밀도가 좋다고? 그러면 수술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 같은데요? 그건 압박골절이 있다고 꼭 수술하진 나라에서 않아요. 그게 좋으면 안 된다 하던데요. 아, 그러면 그거는 수술이 아니고요. 척추체 성형술이라는 시술이에요. 네. 척추체 그래가지고 성형술이죠. 압박골절로 네, 맞아요. 계속 보호대를 차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통증이 있습니까? 네, 근데 보호대를 네. 한 9개월 차고 있다가 지금 오. 한 2월 달쯤에 풀렸는데 너무 보호대를 오래도 했지만 이제 그 허리 통증도 있고 네. 그 엉덩이 쪽으로 무겁고 아파요. 무겁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거지 하시거나 네. 뭐 집안일 할 때 서서 뭘 좀 하시잖아요. 예. 그때 이렇게 기대셔야 돼요? 다리가 힘이 없어요. 아, 기대게 되는군요. 예, 많이 걷지도 못하고. 많이 걷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제가 네. 급한 마음에 네네. 예, 딴 병원에 가서 신경 주사를 한 대 맞았습니다. 어때요?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근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주사 맞을 때요. 네. 그 맞는 부위에만 느낌이 왔나요? 아니면 다리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막 쩌릿쩌릿한 느낌이 났어요? 주사 맞을 때요? 네네.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아프기만 해서 조금 아프기만 하고 꼬리뼈에다 맞았어요. 꼬리뼈에다가 맞았어요?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게 잘한 짓인지 못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 잘하신 거예요. 초기에 하는 치료니까 충분히 잘하신 거고요. 하나씩 네. 하나씩 짚어가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방송 중이어 갖고 조금 정리를 해 갖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그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술은 뼈가 이제 튼튼하다 그게 아니라 골다공증성일 때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아니고 정말로 과당해서 생긴 외상성 골절이면은 굳이 꼭 시행하지 않아도 괜찮아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꼬리뼈 주사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통증 주사 치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처음에 맞으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짚어보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압박골절은 압박력에 의해서 척추의 앞쪽이 으스러지는 형태의 골절인데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성 붕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서 약간 이제 돌이 좀 떨어졌는데 비가 좀 더 많이 내리니까 우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게 바로 지연성 골절인데 요게 조금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지를 첫 번째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조기를 조금 오래 차기는 했어요. 보조기는 보통 골절 시에도 2개월 내외 정도의 이 보조기를 푸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약간 근육이 빠지게 되는데 제가 왜 서 있으면은 기대게 되냐라고 여쭤봤냐면은 척추의 변형과 더불어 가지고 근감소가 많이 일어나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전화 상담으로는 조금 어렵고 네. 전문의하고 대면 진료를 좀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수술 전 단계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PSLD 단일공 척추 내시경 치료, 이 치료법을 이제 중점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치료인지 이제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 이제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환자분들이 충분하게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내시경 치료를 한다는 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시고 짚어드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즘은 개복술이라고 해서 배를 절개하는 수술의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맹장염이라든지 담낭염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주위에 다 복강경으로 수술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복강경으로 수술하고 네. 배를 열어서 수술하는 경우는 없어요. 개복 수술 잘 없죠. 잘 없죠. 네. 그리고 뭐 위암이라든지 암 수술도 이제는 로보트라든지 복강경을 통해 가지고 직장암도 전부 다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회복이 빠르다는 거고 그쵸. 수술 후 유착이 적고 합병증의 빈도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관절에서도 이게 잘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뭐 어깨 수술하거나 무릎을 수술할 때 인공관절 정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관절경으로 수술을 해요. 그죠? 근데 척추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현재도 절개를 해서 하는 개방형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척추에서도 이런 의료 기술, 기기의 발전이 함께 오면서 초소형 카메라와 수술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을 전부 내시경으로 바꾸어서 기존의 수술이 할 수 있는 거를 거의 다 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바로 단일공 척추 내시경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구멍을 이제 여러 개 뚫다가 이 구멍도 한 개로 줄이자. 네. 그리고 경피적이라고 하는데 경피적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피부만 절개한다는 뜻이에요. 피부만 절개해서 병변을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간 게 바로 단일공 척추 내시경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절개를 하기는 하네요. 굉장히 그럼요. 작은 면적이. 1cm 정도라고 보시면 아주 돼요. 작게, 예. 내시경의 사이즈가 들어가야 종류가 되니까. 다양한데 8.5mm부터 작으면 뭐 6.5mm까지도 있는데 요즘은 8에서 1cm 사이를 가장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5mm 이하는 사실상 기구가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기구의 내구성이 떨어져서 한 번 하고 기구가 손상될 가능성이 많고요. 1cm 가까이 되는 내시경들은 거의 대부분의 것을 소화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추어지게 돼서 네. 기존에 하던 내시경들이 모두 이제 지금은 단일공 내시경이라든지 양방향 내시경이라든지 수술을 대체하는 기존의 개방형 수술을 대체하는 채소 침습 수술 방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크게 절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일상생활의 복귀까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릴까요? 이게 이제 환자마다 개인 차이가 있을 수 그쵸?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가 90% 이상은 당일에 거의 다 걸어 다니십니다. 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하루 이틀 뒤에 거의 퇴원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수술 후 통증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이제 피부만 절개하고 근육과 인대가 손상이 없이 그냥 통과를 해서 후궁절제술과 황색인대 제거술, 신경공 확장술 같은 걸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 있는 자기 자연 보조기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피부 병변이 시간이 지나면은 거의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돼서 침습 범위와 이 회복 기간이 이게 비례하기 때문에 당연히 침습 범위가 적을수록 네. 회복 기간과 합병증도 줄어든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어떤 그 경우일 경우에 이제 이 PSLD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치료 범위도 좀 궁금하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분들이 받았을 때 좀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척추
아무래도 수술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이런 감성이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술은 큰 효과를 못 봤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은 그런 타겟팅이 되는 환자한테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은 이제 병변이 이제 확인이 되어져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한 그러한 경우에 가능하고, 이 내시경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치료 범위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저한테 오셔서 원장님 뭐 일단 그 내시경이랑 황색인대 제거술은 뭐가 다른 건가요? 내시경과 디스크 제거술은 뭐가 다른 건가요? 라고 사실 물어보시거든요. 질문이 잘못됐는데요. 응?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질문이 잘못된 건데 생소하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 이게 헷갈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항색인대 제거술이나 디스크 제거술이나 추간공 확장술은 네. 우리가 하는 병변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수술 방법이고, 그쵸. 이거를 절개해서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수술이고, 그쵸. 내시경으로 하면은 단일공 내시경 하에 이루어지는 황색인대 제거술, 주간공 확장술, 디스크 제거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술의 범위와 수술을 어딜 하느냐는 이제 같은 내용인 거인데, 개방형으로 절개를 하느냐와 아니면 구멍만 뚫어서 시행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치료 대상이 제가 되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단일공 내시경은 그냥 허리 아프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40대 환자가 지금 오늘 메시지 문자로 상담이 왔었잖아요. 환자분이 오셔갖고 허리 삐끗했어요. 자전거 많이 타고. 네. 근데 뭐 시청자 상담하시고 약 먹고 좀 쉬어봤네요. 근데 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갑자기. 네, 허리 네.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내원해서 MRI를 찍었죠. 근데 선생님이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왔대요. 이러한 경우에 PSAD 내시경을 할까요? 해도 되지 않아요? 안 하나요? 아닙니다. 조금 더 심해져야 하나요? 당연하죠. 아. 네, 신경 압박이 분명할 때 하는 거예요. 아.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신경 성형술이나 주사나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나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하면 돼요.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한 디스크 조금 튀어나온 거를 제거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개방형으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융합술밖에는 방법이 없을 때에 이거를 갖다 비절개 방식으로 구멍만 뚫어서 경피적으로 병변을 수술해 준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금 찢어진 디스크나 튀어나온 디스크를 내시경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점을 그렇군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치료 대상을 한 번 더 보시면 네. 그래서 기존의 시술이나 주사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짧아지는 환자들, 다양한 시술에도 효과가 없을 때, 통증의 원인이 직접 누를 때, 빠른 회복이나 일상 복귀가 필요할 때 이런 내시경 치료가 굉장히 적합한 환자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67입니다. 네, 60대시고 지금 어디가 어떻게 가장 불편하신지 김병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 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지 먼저 말씀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예, 9년 전에 네네. 허리가 안 좋아서 네. 5번하고 4번 사이 핀을 박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허리가 아프지 않고 그냥 지냈는데 네. 한 달 전부터 네네. 갑자기 허리가 많이 아픈 거예요. 한 달 전부터요. 네. 예.
그 제가 그름을 20kg짜리 한 50부대를 옮기고 난 다음에 예. 너무 많이 아파갖고 못 견디도록 아파서 다시 MRI를 촬영을 해보니 그 4번, 3번. 그러니까 네, 수술한 거에 바로 윗자리인 거죠? 예. 그 해착이 왔다고. 아, 그 그랬군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면 막 다리가 많이 땡기거나 막 통증이 너무 심해서 생활하기가 힘든가요? 지금은 일하러는 다니는데 네네. 다리가 땡기지는 아직 않습니다. 그랬군요. 단지- 그러면은 그 통증으로 MRI도 찍고 난 다음에 그 부위에다가 뭐 주사를 맞던가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던가 물리치료를 받았나요? 아직 그런 건 없고 약을 치료를 해서 먹고는 있는데 예. 제가 그 재활 치료로 한번 견디보려고 아, 예. 그 하고 있는데 지금은 네. 너무 아파서 아, 너무 아프군요. 그래서 약을 갖다가 이틀 하루에 2번씩을 먹고 있으면서 주사는 맞지 않았고요. 아직 안 왔고요. 네.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허리가 아프고 네. 엉덩이가 아파요. 엉덩이가 아프죠. 맞아요. 그 예, 내려옵니다, 허리- 통증이. 예, 그래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찌릿찌릿했다가 네. 엉덩이가 찌릿찌릿했다가 번갈아 가면서 아프거든요. 네네. 단지 이제 걸을 때가 많이 아프고. 네네. 그래 걸으면은 좋다 그래서 여기 계속 한 시간 동안 이 걷기를 하는데 네네. 너무 이제 불편하거든요. 일단은 걷기는 조금 줄이시고요. 제가 시청자 상담이다 보니까 지금 질문 주신 거 조금 정리해서 대답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4번, 5번에 문제가 있는 건지 네네. 아니면 4번에 3번이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건지 네네. 그리고 이제 3번, 4번이 만약에 시술은 안 되는 건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통증이 내려가지 다리까지 통증이 내려가지 않았는데 네네. 지금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아, 좋습니다. 이 네. 세 가지가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답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우선은 인접마디 변성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의학 용어로는. 나사를 박은 자리에 위나 아래쪽 붙어 있는 인접한 마디가 망가진 거라 4번, 5번의 수술 부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바로 4번, 3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4번인 거죠. 우리가 지금 MRI를 보거나 제가 대면 진료를 한 건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참고를 하셔야 될 거는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인접마디 변성이 생겼으면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에 협착증이 생긴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은 주사를 안 맞았잖아요. 주사 한 번 맞아도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는 아니에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한 번 정도쯤은 주사를 맞아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주사가 경막의 신경 차단술을 해보는 게 좋아요. 곁가지에 맞는 주사나 그거는 어쩌면은 조금 의미가 없을 수 있어서 MRI까지 찍었기 때문에 그 원인 신경 뿌리에다가 주사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시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하는 내시경 치료는 대부분의 경우에 인접마디 변성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꼬리뼈 쪽을 경유해서 가는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만일에 4번, 5번이 이렇게 있고 꼬리뼈 쪽에 해당되는 아래쪽이 병변이면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4번, 5번이 있고 바로 위에 3, 4번이 문제라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술한 부위가 이미 굳은 살이 생겨서 그 꼬리뼈 쪽을 통해서 4번, 5번 수술 부위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타핑 오프, 바로 위에 온 인접마디 변성은 꼬리뼈 쪽 주사나 시술은 시행하지 않고 그 부위에다 직접적으로 주사를 놔주거나 약물 치료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모든 경우에서 내시경이 가능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두 가지 경우가 안 되는데 흔들림증이 너무 심한 경우, 그러니까 나사를 박아놓은 윗자리가 덜커덩거리는 거죠.
그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흔들림증이 약간 있을 때는 가능해요. 아주 심하면 불가능하고요. 안쪽과 바깥쪽이 완전히 막힌 경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대면 진료를 좀 하고 맞아요. 사진도 자세하게 네.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제가 질문에 대답해 드린 거는 참고만 하시고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직접 뵙고 네. 주치의랑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좀 그래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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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저는 73세 남자입니다. 네, 70대시고요. 지금 네, 어디가 네. 어떻게 불편하신지 김병호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호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저는요, 내용인지 물어보시죠. 73세 되는 남자인데요. 예, 예. 한 3년 전에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네. 신경 차단 시술을 5번을 했어요. 주사를 맞은 거네요. 그죠? 네. 예. 다리 끝까지 찌릿찌릿하게 오는 찌릿하면서. 주사를. 네네네. 예, 그래도 이제 엉치에서 바깥쪽으로 빡빡하니 걷지를 못하고 네네. 잠을 자질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11월 3일 날 작년 네. 신경 차단 시술을 했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거 아무튼 뭐 꼬리뼈나 이런 데로 시술을 받은 거예요? 예. 5번 요추 제1천추간 그쵸. 시행 수술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한 건 아니네요. 예, 시술이겠죠. 시술을 예. 하고 꼬리뼈 쪽으로 예.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예, 관을 넣어가지고 치료를 한 거군요. 예. 두 군데를 쬐더라고요, 보니까. 아, 절개를 했어요? 예, 두 군데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한 것 같아요, 흉터를 보니까. 아, 그러면 내시경인데 양방향 내시경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주거지가 대전인데요. 예. 와서 오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잠은 자는데, 네. 밑으로 저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걷질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뭘 잡고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녀야 돼요. 아, 통증이 상당히 심하군요. 예. 그러면은 네. 이제 1시간 지나면 조금씩 걸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예. 시술을 받으셔가지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 우리가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예. 아무튼 그 시술 이후에 내가 얻은 거, 좋아진 건 뭐고 해결이 안 된 건 뭡니까? 좋아진 거는 잠자는 거고요. 잠을 잘 수 있게 된 거. 예. 그리고 이제 안 좋아진 거는 이제 침대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반 정도 네. 이렇게 움직이기가 거동이 불편한 거예요. 걷고 나면 좀 좋아지나요? 예? 걷고 나면. 나면은 예. 완만치는 않지만 좀 걷기는 해요. 아, 그러면은 많이 걸으실 수는 있어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못하는 거죠. 운전도 못하고.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가 1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대답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1번은 그 시술의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꼬리뼈로 한 건지 뭐 양방향 내시경을 한 건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은 큰 병변은 뭔가를 해결해 준 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은 해결됐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잔존병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수술로 해결을 해야 될 건지 비수술로 해결을 해야 될 건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지금은 이득이 없다, 수술로는. 그러면 시술 쪽으로 치료하거나 비수술을 좀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일에 이득이 있는 병변이라면은 현재 증상 정도라면은 치료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사실상은
대면으로 한번 뵙는 게 참 그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가장 정확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까요? 네, 척추 내시경 사례는 뭐 크게 우리가 모든 대부분의 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착증이나 디스크 이런 환자분들이 대부분의 치료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 사례는 저희가 항상 방송 때마다 비슷한 사례들을 항상 준비하게 되는데 이분도 이제 오른쪽 엉덩이 통증과 허리, 다리 통증으로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타병원에서 시술을 했는데 효과가 조금 없었어요. 지금 말하는 시술은 이제 꼬리뼈 쪽으로 하는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카테터라고 하는 걸 넣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 시술 방법인데 네. 신경 성형술이라고도 익히 알려져 있는 치료죠. 그래서 이제 관을 넣는 거거든요. 그 관 앞에 풍선이 달려 있으면 풍선 확장술이라고 그쵸. 표현을 해요. 네. 약물로 치료를 하는 방식인데 그게 효과가 좀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사실상 2, 3개월 정도 좀 괜찮은 것 같더니 다시 아프시고.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비수술로는 충분한 치료를 해봤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는데 네.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시간과 비용이 발생을 하기 그쵸. 때문에 조금 불만족스럽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은 좀 거리감을 두고 이제 주사나 약 같은 건 싫다라고 하셨고 그러시다가 이제 수술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려고 다니셨는데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 수술을 하는 것은 힘들다. 이게 나사를 받거나 고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쉽지 않다. 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고 개방형 수술도 지금 증상이 다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으셔갖고 결국엔 내원을 하시게 돼서 네. 치료를 받으셨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MRI 사진 볼게요. 네, MRI를 보시면 지금 보면 이제 이게 왜 우리가 유압술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례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내시경적인 수술을 할 때에도 처음에 내시경으로 감압술만 한다고 그랬을 때 저거는 내시경을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MRI가 크게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보이는 요거는 측면에서 봤던 MRI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옆에서 찍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져 있어서 3번하고 4번 사이가 눌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면도에서 보면은 지금 보면 디스크가 터져서 나와서 여기 누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측을 상당히 누르고 있어서 저것 때문에 환자분이 엉덩이가 아픈 거예요. 엉치가 굉장히 통증이 심했던 거고 다리까지도 쩌릿쩌릿 내려오는데 지금 측면에서 추간공을 보면 추간공도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설명을 드릴 때도 이 경우에는 유압술이 사실상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안쪽과 바깥쪽이 다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시경으로 안쪽 디스크만 제거하더라도 바깥쪽 추간공 협착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유압술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환자분이 예전에 MRI 찍었던 것들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시술을 받았을 때도 사진을 보았는데 추간공 협착증은 예전부터 있었던 게 맞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시술을 하셨고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여쭤봤더니 사실상 이 통증은 최근에 악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도 아마 제 생각에는 협착증은 원래 있었는데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디스크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서 통증이 악화된 것 같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를 다 치료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악화된 원인은 디스크로 판단이 되니까
여기만 선택적으로 제거를 해보자. 그래서 내시경을 선택한 사례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결과 사진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내시경 들어가서 사진. 내시경 예.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았더니 파열된 디스크가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네, 지금 이 조각을 꺼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걸 꺼내고 나왔더니 신경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빨갛게 멍이 든 신경을 알 수가 있었고, 아, 충분하게 감압이 되었다는 것을 수술 사진만으로도 수술하는 중간에 알 수가 있었던 네. 거죠. 네. 자. 그래서 치료 전후를 비교를 해보았더니 네. 이 조각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바깥쪽에 있던 조각까지 함께 나오게 된 거예요. 큰 덩어리가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덩달아 척추의 바깥쪽인 추간공 외까지 눌려있던 디스크도 함께 감압이 되면서 신경 통로가 넓혀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전후로 옆면에서 사진을 보아서 체크를 해보았더니 이렇게 전후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확실히 넓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환자한테는 선택지인 거예요. 유압술을 해보느냐, 아니면 내시경을 이용해 선택적 감압술을 하느냐인데, 이 선택적 감압술이 어떻게 보면은 내시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내시경을 사용해서 선택적 감압술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절개를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짠 김에 또 옆에 거도 한다는 게 내시경에는 없어요. 네. 이 병변과 저 병변을 할 때는 각각의 구멍을 뚫어주기 때문에 선택적 감압술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군요. 근육과 인대의 손상을 최소화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내시경이 적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 그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병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